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광진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조금 웅웅거려서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자막을 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이 쭉 보이고 왼쪽이 북쪽입니다. 아파트동은 여기 3개, 호텔과 오피스동, 오피스텔까지 들어설 모습. 해질녘에 보이는 아파트동, 이쪽이 남쪽. 투시도입니다. 정면에서 보는 뷰죠. 지하 7층부터 48층까지 6개 동 1063세대. 이 중에서 1번 분양 631개를 분양합니다. 입주가 빠르죠. 분양 일정 확인하시고요. 입지도를 보시면 한강과 가깝습니다. 구의역과도 바로 붙어 있어요. 초중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과연 이 분양가에 가성비가 있느냐 없느냐, 발코니는 전부 다 무상 들어가 있죠. 기본 정보 살펴보고 분양가 적정성을 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는 25년 3월,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없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계약금 10%만 있으면 일단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멤버십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계약금밖에 없는데 잔금 어떻게 마련하냐? 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결국 이 정도 분양가에 미래 가격을 대입하다 보면 분양가 대비해서 1.3배, 1.5배 또는 2배까지 많은 경우 감정평가 내준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청량리 롯데캐슬에서 당시 분양가 10억에 현재 감평가 20억 기준에서 무주택자는 70% 대출로 14억이 나오고 1주택자라도 60% 12억이 나온다. DSR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양 시기보다 현재 감정평가를 대입해서 분양가 이상으로도 대출이 나온다. 이런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결론 말씀드리면 주변 시세보다는 20에서 30%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입주 때까지 유지된다고 해도 약 17억에서 18억 정도의 시세에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가격, 오히려 그냥 분양가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차피 전매 제한은 1년이다 보니까 그러면 분양권 전매로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오른쪽에 특별공급 대상도 개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다자녀 가구에서는 경기도 배정이 50%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일부 들어온다. 그렇지만 84CD, 101 BC 이런 경우는 한 세대는 서울, 한 세대는 경기도에 배정이 있기 때문에 극악의 어떤 가점을 뚫어낼 수도 있다. 또는 복불복으로 50점대 전후라도 다자녀 가점으로 당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단지를 갖고 왔어요. 여기가 이제 구이동인데 구이동 학군가 괜찮다고 알고들 계십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번에 롯데캐슬 이스트폴 부지가 나오고요. 지금 왜 봤냐면 28년차 아파트 구이현대 2단지가 현재 13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얼마다? 기준층 기준에서 13억 2천부터 14억 9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파트, 건국대학교 북쪽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2022년 1월달에 입주해서 현재 2년차 아파트이고요. 최근에 거래된 게 16억 3천까지, 호가는 16억 7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스트폴은 구역 초역세권에다가 한강 조망까지도 일부 가능해 보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물론 학교, 인프라, 그리고 동물원까지 있어서 너무 괜찮다라고 평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 장단점이 다 각각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봐도 될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또 하나, 광장 힐스테이트가 이 광장동, 광진구에서 계속 리딩 아파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과거 20억대까지 갔었고 최근 17억대 중후반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 이 구이동에 호객노노 기준에서 학원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부위가 롯데캐슬인데 걸어서 갈 만한 위치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광장 힐스테이트도 바로 붙어 있지만 옆에 있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도 걸어가는 도보거리가 현재 이스트폴에서 걸어가는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이 광진구의 가장 비싼 광장 힐스테이트는요, 성동구 가격과도 비교가 됩니다. 광장 힐스테이트 가격이 빨간색 그래프, 왕십리, 센트라스, 옥수동의 이편한 세상, 행당동의 서울서 리베브자이 같이 박스권이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이 가격대에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딱 얹혀질 겁니다. 이게 입주가 2025년도니까 2027년 이후부터는 이 가격대가 박스권에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그 분양 시장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동탄, 위례 또는 하남 그리고 신축과 구축과의 관계,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의 관계, 그리고 이후에 둔촌주공의 관계,
이렇게 신축과 구축 맞물리게 어울리면서 커플링되는 구조를 계속 비교하고 가격 패턴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이번에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행당동의 가격과 왕십리 그리고 옥수동, 금호동 그리고 광장 힐스테이트까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잘라서 붙여봤습니다. 주로 남동, 남서를 봅니다. 이렇게 정남향으로 보는 한강뷰는 없고요. 남서, 남동으로 20층 넘어가야지 한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뭐 10몇 층, 그리고 맨 앞에 이런 아파트들은 20층대이기 때문에 높이를 넘어서 시원스럽게 보려면 한 30층 가까이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뷰인데 이렇게 짱짱하게 보일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롯데타워가 보이는 강변 SK뷰 이런 아파트들 보이죠? 우성 아파트 넘겨서 이렇게 한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해당 부지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느낌이 비슷하다. 그리고 롯데캐슬 왼쪽에 있는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에서 보는 남향의 뷰 고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강이 조금 더 보인다. 그런데 거리감은 조금 있다.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20층이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요. 같은 라인이라도 저층부와 고층부가 나눠져 있어요. 저층부는 그래서 13억대 안쪽까지 가고 고층부는 14억 9천까지 갑니다. 84 라인도 나눠져 있고 101 라인도 20층을 기준해서 저층부와 고층부가 나눠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분양가 차이가 나도록 분양가를 책정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북향이 왼쪽이라서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남동, 이쪽이 남서. 확대해서 보면요. 공공청사 18층 높이 구의회, 호텔과 오피스 업무시설 34층, 오피스 역시 31층까지, 구의역 바로 이동 가능하고 쇼핑몰까지 있습니다. 아래쪽 블럭은 아마 이쪽은 어떻게 분양할지는 다시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분양 예정이다. 임대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입은 작다는 평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이 주상복합에 대한 간단한 골잘 같이 블로그 글을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전용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상복합의 핵심지에서 제값을 그 이상으로 받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초역세권의 주상복합을 낀 단지들과 그 이면 쪽에 있는 아파트와 가격을 계속해서 비교해 나가시면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절대 꿀리지 않는다. 74타입 현관 들어와서 방 2개, 현관 팬트리는 별도 없고요.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 타워형 구조. 아쉬운 것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작습니다. 84A 타입 3베이 판상형이에요. 남동,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 현관에 작은 팬트리, 복도에 작은 장 들어가면서 3베이 판상형 구조, 방이 아주 작아요. 드레스룸 역시 작습니다. 84B 타입 타워형, 현관 팬트리 아주 넓고요. 침실 한쪽에서는 작은 방인데 붙박이장 주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보다 오히려 더 커 보여요. 84C 타입과 84D 타입은 똑같습니다. 아까 보셨죠? 고층부는 A 타입, C와 D 저층부입니다. 101 타입, 이 정도 되면 4인 가족이 충분히 살만한 공간. 일단 안방에 멀티룸과 드레스룸 각각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파우더룸도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여유롭습니다. 현관 팬트리하고 주방 팬트리 그리고 주방 여유롭게 6인용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101 타입이 약 39평형인데 84에서도 그렇지만 101 타입도 실내 내부 면적은 거의 똑같고요. 바깥쪽에는 이 발코니 위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24 타입 아주 조망 좋겠죠. 일단 거실에서 남서향으로는 이제 뷰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남동향에 주방과 거실 이면창을 두고 조망을 확보시켜 놨습니다. 주방 안에도 팬트리가 크게 있어요. 복도 팬트리도 크게 있고 현관 팬트리도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과 욕실, 샤워 부스하고 이 욕조하고 같이 있어요. 이 정도면 사용성이 매우 좋겠죠. 일단 멀티룸에도 꽤 면적이 큰 설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여유롭습니다. 125 타입 복층이죠. 거실이 오픈형 2층 높이 아주 개방감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하부층은 침실이 2개, 욕실이 2개, 현관 들어와서 이제 돌림 계단으로 위층까지 올라가고 가족실은 오픈 공간, 침실과 멀티룸까지 있고 욕실 또 하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죠. 다음 138 타입 남서 남동으로 아주 쭉쭉 뻗어 있습니다.
고층 운 좋게 걸리게 되면 한강 조망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전에 봤던 124 타입의 확대형 같아요. 드레스룸이 조금 더 크고요. 욕실형대 비슷하고 현관 팬트리 더 크고 주방 팬트리 더 크고 조금씩 거실과 각 방의 너비와 길이가 조금씩 넓어졌겠죠. 거실 역시 서큘레이션 되는 이면창, 주방도 식탁을 이렇게 길게 놓으면 외부 개방감까지 확보가 됩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던 단지 중에 하나인데요. 몇 명이 들어올까? 이게 작게 보면 10,000명대인데 많이 보면 20,000명도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000명 수준일 때 일반 공급이 400개 정도다 보니까 평균 경쟁률이 약 50대 1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어떨까? 근데 문제는 가점제가 4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그 중위 가격을 조금 넘어가는 이 분양가에 대거 서울 청약자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어떤 포지션이 있냐고 하면 둔촌주공을 놓치신 분들, 그리고 이문희경 뉴타운에 84 타입까지 넣으실 분들, 근데 반대로 강남권 청약에 하실 분들은 오히려 여기보다는 용산 서밋 호반에 더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 가격이 서울이 약 10억인데 10억 선에서 한 30-40%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마용성 광까지 가야 돼요.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광진구 이쪽 라인에 살고 싶으신 학군지 또는 학원가, 그리고 아이도 키우기 괜찮고 2호선을 초역세권으로 이용하면서 호텔을 포함한 부대시설, 상업지구, 쇼핑몰, 그리고 공공청사 모든 것이 갖춰진 인프라가 아주 좋은 이 단지에서 2호선 초역세권까지 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하실 분들은 충분히 이제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은 무조건 넘어가는데 20,000명 훌쩍 넘을지, 이게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 공급 접수하는 날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제가 그 다음날 1순위 오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예측치도 오픈할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룡이의 모험초냥 원룡이었습니다.